언피시함에 지친 게이들의 피시한 놀이터 게이 PC방 5번째 리액션 방송 2부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게스트 포지님께서 아직 여기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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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기다리셨어요. 저희 조금 아 그런가요? 1부가 생각보다 길어져서 네. 부지런히 포지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자, 1부에서 포지님의 닉네임의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셨었죠? 네, 그렇죠. 네. 네. 닉네임을 설명하셨나요? 뜻이 뭐라고 하셨죠? 포지라는 게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썼던 네. 그런 닉네임인데요. 네. 긍정왕이 되자는 뜻으로 아, 영어 단어 포지티브에서 앞에 포지만 갖고 와서 항상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원래는 근데 포지. 블리자드사의 그 게임인데. 그렇죠. 거기에 나오는 그걸로 보통 아시더라고요. 원래 이런 얘기는 좀 네. 그렇네요. 어쨌든 네네네. 저도 지금 그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네. 포지. 네,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겜밍아웃을 이렇게 해버렸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정체화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저는 이제 성 정체성은 시스젠더 남성, 네. 그리고 성 지향성은 호모로맨틱. 네. 그렇게 네네. 게이 PC방에서 배웠습니다. 호모섹슈얼, 이시죠? 호모로맨틱. 맞습니다. 네. 호모로맨틱, 네네. 호모섹슈얼. 호모로맨틱, 호모섹슈얼.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방송 소개해드린 포맷에 맞춰서 아주 정확하게 네. 소개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현재 미국에서 재활치료사로 일하시고 맞습니다. 계시다고 하셨죠. 다시 강조하지만 태평양을 건너온 분입니다, 여러분. 네, 뉴욕에서 오셨어요. 네. 뉴요커십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이 질문을 이제 게스트 질문에서 뺄까 하다가 뭔가 좀 답변을 다르게 해주셔가지고 좀 물어보고 싶어요. 스스로에게 PC한 점수를 한번 매겨보신다면? 네. 또 그렇게 근데 설명을 하시고 답변하고 하니까 조금 굉장히 민망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는데 네. 저는 제 자신한테 PC 점수를 80점을 주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60점 이상이 맞아요. 나왔어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원래 네. 저는 제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본인한테 원래 점수는 굉장히 후한 편이에요.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이벤트가 있었을 때 네. 그래 이건 한 85점이었어 라고 했는데 보통 그런 질문에서 80점 이하로 내려간 적은 없었어요. 정말요? 결과를 떠나서. 좋죠. 자기애가 넘친다는 것은. 그래서 사실 원래는 더 높게 주고 싶었는데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방송 관련된 얘기도 삼식님하고 조금 많이 하고 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족한 점도 많이 보이고 아직 배워야 할 점도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 정도에서 절충을 하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나머지 네. 20점은 이제 앞으로의 그렇죠. 포지님에게 20점은 이제 그죠? 저희가 게이 PC방과 또 다른 이제 공부와 경험을 통해서 쌓아가는 그런 점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되게 닉네임처럼 긍정한 에너지가 느껴지시는 것 그럼요.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PC 점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제가 궁금한 거는요. 평상시에 사회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사실 옛날에는 조금 무지한 편이었어요. 네. 이제 사실 저희가 평소에 이제 게이 PC방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사회 문제 같은 네. 경우에는 저희가 페미니즘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장애인 인권까지 많이 다뤘었는데 네. 평소에 제가 오히려 관심이 있었던 쪽은 오히려 이제 환경이라던가 정치 그쪽이었는데 네. 또 재작년부터 제가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그렇고 또 정체성에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도 있다 보니까 재작년부터쯤에는 이제 장애인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성소수자 인권 쪽에도 아무래도 조금 더 이야기에 관심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시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게이 PC방을 통해서 더 증폭되고 있죠 지금. 영광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미국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네. 저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렇죠. 한국에만 사니까요. 저희는 그럼 재활치료사시면
주로 이제 상대하시는 분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겠네요. 네, 제가 이제 직업은 재활치료사고 이제 네. 일하는 환경은 또 여러 가지로 나뉘어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비장애인 분이 뭐 어깨 수술을 하셨다든지 이제 네. 그런 경우에도 재활이 필요하시고 네. 아니면 원래 장애가 있으셨던 분이 이제 연속적으로 재활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네. 저희가 볼 경우가 많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원래 장애가 있으셨던 분을 한국말이 그리고 약간 제가 발음이 굉장히 많이 세고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전혀 티 안 나요. 네, 하니까 약간 억지스러운 발음이 있으면 그냥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원래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네. 아무래도 장애가 있으신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터에서는. 그렇군요. 그러면 평소에 장애인 인권이 뉴욕 한정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미국 전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아니요, 주실 수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네. 이야기를 제가 일단 직접적으로 경험을 한 것은 아무래도 뉴욕에 네. 관련된 네. 이야기가 조금 더 많기는 한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이제 공부를 할 때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이제 일을 할 때 네. 겪는 일들이 많으니까 전체적인 이야기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 뭐 미국도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사실 이거는 이제 복지라든지 아니면 전반적인 사회에 대한 그런 인식 같은 것들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하면 아무래도 이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런 게 조금 아쉽다, 이런 점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보이는데 네네. 그래도 최근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도 확실히 많이 달라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의료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거기서 가장 큰 운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네. 그런 무브먼트에서는 네.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을 설명을 할 때 네, 원래는 갖고 계신 장애라든지 질병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누군지를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암 환자라고 하면 이제 캔서 페이션트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네. 이제 이게 people first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면서 사람이 먼저 와야 한다는 그런 게 좀 커져서 아마 한 5년 전부터는 이제 patient with cancer 그런 식으로 아니면 그냥 사람을 레이블을 붙여버리는 게 아닌 이 사람이 누구고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그게 장애가 됐건 아니면 부상이 되었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작은 운동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인식은 좋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군요. 캔서 페이션트랑 페이션트 with 캔서랑은 그 느낌이 좀 많이 다르긴 하네요. 네, 그렇죠. 그 말이 가지는 힘이 그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네. 말에는 힘이 있잖아요. 그쵸. 어떤 것을 먼저 언급하는 거냐에 따라서 그 중요도가 확실히 다르게 느껴지니까 되게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을 하네요. 오랫동안 일을 하셨던 분들은 네. 아직 조금 힘들어 하시는데 아, 왜냐하면 이게 또 워낙 입에 익은 그쵸, 게 있잖아요. 맞아요. 예, 사람이 맞아요. 일을 하면서 워낙 또 빨리 일이 진행이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네. 예, 그래서 급하게 말하다 보면 아직도 이렇게 그런 옛날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이런 자잘한 운동 같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또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네네. 여기서 제가 또 궁금한 게 혹시 한국하고 비교를 했을 때요.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물론 직업 현장은 비교하기가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미국과 한국과 비교를 했을 때 그런 장애인 분들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전반적인 인식은 사실 제가 한국의 인식을 그렇게 많이 아는 네. 편이 아니어서 딱 그렇게 집어서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데요. 네. 이제 한국에 거의 매년 오는 그런 상황인데 길을 그냥 다니다가도 보이는 편의시설이라든지 네. 이제 그런 곳에서 보이는 차이점 같은 게 조금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제가 삼식 씨하고 이야기했을 때 최근에 이제 1호선에 있었던 이제 그 이야기는 삼식 씨가 아마 더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신길역 얘기하시는 네, 건가요? 휠체어 네네네. 타고서 직접 얘기해 주셔도 좋아요. 네, 그래서 네. 조금 간추려서 네. 이야기를 하면 이제 신길역에서 시작을 했던 네. 건가요? 아니면 1호선에 아예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같이 이제 여러분들께서 계속 내렸다 타셨다를 반복을 하셨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시위가 신길역에서 출발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맞아요. 네. 신길역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신길역에서 출발을 해서
종로 어디까지 왔던 아, 걸로 그래요? 기억을 하는데 네. 그 어쨌든 그게 이제 신길역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이제 약간 폭발한 그런 시위죠. 네, 네, 맞습니다. 시위 신길역이 굉장히 그 계단이 높은데 네네. 거기에 휠체어 리프트가 있는데 그 휠체어 리프트를 타려면 공익근무요원의 도움이 필요한데 네. 그 공익근무요원을 호출하는 벨이 너무나 그 계단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네. 그거를 누르려고 이렇게 하다가 휠체어가 굴러 떨어져서 돌아가시는 그런 사고가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있었죠. 했죠. 네. 이제 굳이 그 근무요원을 부르는 버튼이 왜 꼭 그렇게 위험하게 계단 바로 앞에 있어야 하는 것이냐.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그거 네. 말고 이제 차라리 엘리베이터를 더 설치를 네, 하고 확충을 그쵸. 해야 되는. 네네네. 엘리베이터가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이제 수도 많지 않고 네네. 그리고 되게 멀리 떨어진 데다 지어놓고 이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장애인분들의 이동권에 대한 문제가 이제 불거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촉발되어서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길역에서 그 1호선을 타고 계속 매 역 내렸다 탔다를 반복하시면서 그렇게 시위를 하셨죠.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막 또 혐오 발언을 하는 사람도 많이 네네네네. 있었고 네. 왜 지하철 느려지게 뭐 하는 거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또 그거 가지고 또 엄청 또 안 좋게 보는 시선도 있었고 네네. 네, 좀 어쨌든 장애인분들이 이제 그분들이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분들께서 이제 서울시에 사과를 요구했고 교통공사와 네네네. 이제 서울시에서는 이제 무응답을 하고 있고요. 사과도 없고 교통공사 측에서는 예산 문제라든지 뭐 이런 변명을 하면서 엘리베이터 설치는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정기 시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화요일 매주 화요일 이제 지하철을 네네. 그 또 출퇴근 시간에 그러면 어떡하냐라고 하는데 출퇴근 시간에 하지 않으세요. 10시나 좀 늦은 1시 좀 네네. 이렇게 이때쯤 하시는 거니까 네. 충분히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으시는 분들도. 네. 저는 아예 그냥 출퇴근 시간에 해버리셔갖고 아, 그렇죠. 그러면 더 많은 제대로 사람들이 그냥 임팩트 그런 거 왜 편의를 봐줘요? 그냥 임팩트 그쵸. 그냥 빡 음. 주고서 그 당장 느끼는 불편함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네. 근본적인 문제에서 아예 접근을 못 하시는 그런 것 같아서 그렇게 그 듣는 것도 말씀도 좀 또 일리가 있네요. 그렇죠. 예. 차라리 그 시간에.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거의 모든 뉴스의 커버 페이지로 넘어가야 될 그런 일인데 그렇게 당사자들이 직접 힘든 길로 알려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아무래도 조금 달랐던 것 같고 네. 아주 막 기본적인 이야기만 해도 이제 턱이 너무 높은 그런 맞아요. 게 너무 많고요. 네. 맞아요. 오히려 이제 비장애인 분들이 그냥 발목을 살짝 삐끗해도 힘들 정도의 그럼요. 턱들이 많고 맞아요. 네. 그리고 주차 공간이라는 것도 사실 네. 비장애인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제 장애인 그 표지가 전용 있는데도. 주차 네. 공간에도 예. 네. 미국은 이제 그런 식이면 바로 25만 원에서 50만 원 티켓이라 그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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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이후는 바로 그냥 견인 조치해버리고 음. 아예 그냥 폐차 조치를 해버릴 때 어. 이제 차요? 그거는 타운마다 달라요. 아, 어떤 타운마다 동네에 다르죠. 사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냥 생각도 못할 그런 거죠. 그 자리는 비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네.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데 네. 그런 것도 그냥 지나가면서 아 여기는 항상 이제 가족이랑 얘기할 때 네.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이 항상 차 있네요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거 한번 걸려 있나 확인해 보라고. 네. 근데 그런 표시가 아무것도 없는 차들이 대부분이어서 네. 이런 거 다 그냥 밀어버려야 되지 않나. 뭐 신고를 하면 출동을 해서 네. 좀 뭐 견인이라든지 벌금 부과 조치를 하기는 합니다만 신고가 있어야 되는 거죠. 별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죠. 일단은 그냥 거기가 장애인 주차 장애인지도 사실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발 삐끗한 비장애인들도 다니기 힘들 정도로 지금 그렇다 그러는데 제가 무릎 수술을 해서 사실 좀 전에도 막 계속 앉고 이럴 때 좀 축으로 지탱을 못할 정도로 지금 연골이 없어요. 저는 지금 여기가. 그래서 지하철이나 이런 데 다닐 때도 보면 너무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려 그러면 외관상으로는 또 그래 보이지 않으니까 또 뭐라고 하시고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라든지 네가 이걸 왜 타냐 이런 식으로. 안타깝죠. 그런 게 네. 좀 그래서 그런 작은 것부터 해서 아니면 이런 큰 저희가 얘기했던 그런 시위 같은 것들까지 확실히 조금 더 발전해야 하고 네. 발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남아 있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네. 그렇죠.
그 미국 얘기를 한 김에요. 네. 그러면은 방송에 대한 리뷰보다는 사실 포지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네, 좋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시는 한인 게이라는 그렇죠. 타이틀이 많이 있잖아요. 붙네요. 그죠? 네, 네, 그렇긴 굉장히 한데, 많이 붙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특수한 상황에서 마주치는 차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이제 미국에서는 제가 이제 거의 오픈리 게이로 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요. 네, 그렇죠. 근데 한인 사회에서만 그게 제외가 되고요. 음. 제가 이제 일하는 병원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저기 다니는 단체라든지 네. 이제 그런 곳들에서는 그냥 완전히 아무 꺼리낌 없이 네,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도 느끼는 점이 조금 더 편하고 근데 아직 그렇게 한인 사회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다가가기가 어렵더라고요. 일단 그쪽에 계신 분들은 제가 사는 동네 한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쪽에 계신 한인 분들은 아무래도 미국 한인 사회 자체가 종교적으로 뭉친 곳들이 많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은 이제 개신교 분들이 많고 천주교 분들도 조금 계시고 네. 그리고 이제 불교 분들은 찾기 힘들고 또 그 외에 네, 제가 있는 동네는 약간 그래요. 네. 그래서 다른 종교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받았던 차별은 사실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병원이나 아니면 다른 단체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다들 너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게 또 동네마다 다르긴 해요, 확실히. 근데 뉴욕은 아무래도 색깔이 조금 더 다양한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느꼈던 건 사실 잘 기억나지 않아요. 지금은. 그러셨군요. 네. 이거는 저희가 아직 방송에서 했던 이야기는 아니긴 한데 네. 이제 아시안이라는 게 소수 인종이잖아요, 미국에서. 그렇죠. 그 얘기를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네. 그냥 문득 궁금해가지고 어떠세요? 아시안으로 산다는 거 미국에서 뭐 게이거 아니에 떠나서. 제가 아까 게이이기 때문에 받았던 차별은 없었다고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네네. 아무래도 인종차별이죠 사실. 네네. 네, 그런 레이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씩 느끼는 곳들이 있어요. 일단 제가 미국에 태어나서 오래 있다가 한국에서는 아주 잠깐 초등학교랑 중학교만 다녔었는데 고등학교를 제가 카톨릭 남자 고등학교를 갔었어요. 미국에요? 그렇죠. 네. 이제 미국에 있는 그런 고등학교였는데 이제 한 90에서 95%는 백인 이제 남자 고등학생들이 압도적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유색인종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그런 데였는데 그때는 사실 또 영어도 잘 못하는 편이었죠. 거기 사는 친구들에 비해서.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유색인종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삶에 동네 자체도 그렇죠. 다 백인들만 네, 저는 그런 사는 동네에서 뉴저지주에서 시작을 해서 약간 그냥 복도에서 지나다니다가 저희가 약간 미드에서 보이는 그런 락커룸으로 밀쳐버리는 그런 장면들도 사실 생각보다 많았고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포즈님을 직접 이렇게 막 네, 그리고 하나요? 여기 지금 계신 DJ분들은 저를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덩치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어서 밀면 생각보다 쉽게 밀리는 그런 사이즈거든요. 그런 점도 있었고 그냥 교실에만 들어가도 사실 영어도 못하는 게 여기 왜 있냐는 식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고등학교 때 경험했던 그런 인종차별이 조금 있었고요. 오히려 실제로 그때 제가 고생을 좀 많이 해서 대학교 때나 대학원 때는 크게 그런 걸 느낀 적은 없어요. 그러셨군요. 네,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임원진이라고 하죠. 근데 그런 거를 보면 그쪽에도 확실히 대부분 백인 분들이 계시고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씩 아직도 녹아 있어요. 그래도 뉴욕은 이제 다른 뭐 여타 중부지방이나 그런 데에 비해서는 인색 인종이 많기 때문에 당장 이제 제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만 들어봐도 뭐 대학원을 노스캐롤라이나 주로 갔다든지 그러면 그냥 한국 사람이 지나가면 백인들이 대놓고 그냥 쭉 쳐다보는 지나갈 때까지 그냥 그런 분위기의 동네들도 아직 굉장히 많아요, 사실. 위협적이기까지 하겠네요. 그렇죠. 느껴지기가. 그렇게 시선을 한번 느끼기 시작하면 그게 사실 그냥 카페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가 계속 쳐다보는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네,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어 많이 이야기를 들어봤고 그리고 또 밤에 이제 혼자 길을 다닐 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사실 그것도 생각보다 무서운 그런 그렇죠. 느낌이거든요. 네. 그럼요. 그런 거를 느끼다 보면 아무래도 유색인종이 많은 도시를 찾아서 이동을 하시게 돼요. 보통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적이나 아니면 다른 특수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은 네. 이동을 많이 하시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제 자식을 키우신다든지 네. 가정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때 이동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세요. 그렇군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고 시선을 주시는 분들은 계속 그렇게밖에 살 수가 없네요. 다 도망가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런 걸 경험하실 수 있는 도망간다는 표현보다는 자꾸 배제를 하니까 먼저 그냥 피하는 거죠. 그렇죠. 떠나버리니까 결국은 그냥 그렇게 유지가 되고 그런 것조차도 되물림이 되는 그런 분위기의 동네들인 거죠. 그렇죠. 제가 동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워낙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네,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그냥 주마다도 느낌이 다르고 또 같은 주 안에서도 어떤 동네냐에 따라서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요. 네, 사는 분들도 다르고 그래서 그런 걸 무시를 못하고 뉴욕 그 조그만 맨하탄 섬에서도 그 구역마다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 느낌이겠죠. 그렇군요. 그렇죠. 생각보다 정말 미국의 인종차별이 굉장히 뿌리 깊네요. 근데 어느 사회에서나 인종차별은 사실 존재하죠. 우리나라에도 그쵸? 있고요. 맞아요. 네. 아니 뭐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네. 여전히 당사자들이 느끼기에는 그럼요. 갈 길이 멀다고 적인 상황도 느껴지겠네요. 있고. 네. 그러니까 잊을 법하면 한 번씩 생각나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그리고 또 아까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아시안 게이들이 갖고 있는 소수성도 또 존재해요. 네, 게이 사회 네, 안에서.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실 지금은 저도 오랫동안 만나는 친구가 있지만 네. 이제 그 전에 저도 정체화가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더 하겠지만 네. 굉장히 늦었던 편이기 때문에 네. 주위에 친구도 없었고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만날 때 아시안 게이가 다가가기 힘든 그런 점들도 분명히 존재했어요. 왜냐하면 소수자 사회 내에서 또 그쵸 이제 유색인종 아시안이라는 소수자를 갖고 있고 네. 또 게이라는 소수자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겹쳐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작아지더라고요. 제가 설 수 있는 그런 위치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처음 제가 정치화를 할 때도 조금 힘들었던 점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그러셨군요. 제가 예전에 몇 번 봤던 그냥 한인 게이 분들 중에서도 그 부모님이 굉장히 독실한 개신교 신자시거나 네. 심지어 아버지가 목사이신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한국으로 와서 더 숨통이 트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럴 경우가 수 있죠. 되게 그 당시에는 되게 아이러니하다고 느꼈어요.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면은 미국이 더 자유롭지 않은가? 미국이 더 자유로우니까 거기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지만 아까 표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한인 사회가 너무나 좁고 그리고 굉장히 그 개신교를 구심점으로 그 사회가 견고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더욱 더 보수적이고 더 그렇죠. 이렇게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인 게이에서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근데 그래도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아무래도 약간 받아들이는 건 조금 더 낫지 않나. 또 그런 이야기도 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맨하탄을 걸어다니다 보면 저희는 제가 속칭 게이다라고 하죠. 이제 같은 이제 저희 소수자가 아니면 저희 이제 게이가 다른 게이를 알아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레이더를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지나다니셔도 사람들이 굳이 쳐다보든지 그런 거는 거의 없고요. 이제 워낙 가시화가 되어 있고 흔하기 때문에 이제 시선을 더 많이 받는다든지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제가 속해 있는 한인 사회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무래도 조금 힘든 점이 있지 않나 그냥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네. 어쨌든 미국 한인 사회가 굉장히 어느 정도 보수적인 측면이 있는 거는 사실이네요. 그러면 이런 어두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조금 하나 밝은 점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지금 우리 포디님 연애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요즘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동성혼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합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제화라고 네, 법제화라고 하죠. 네, 법제화. 법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중심으로 분명히 애인분하고 하는 얘기도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렇죠. 뭐 더 자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고 네. 또 아무래도 생각할 기회가 더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자주 나누는데 네. 아직 모든 주가 다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는 또 아니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저희가 있는 곳은 이런 결정들은 빠른 네네. 뉴욕 주기 네. 때문에 리버럴한 주. 그렇죠. 훨씬 저희가 흔히 파란색이라고 네. 하는 그런 주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았어요. 옛날부터. 그리고 저는 파란색이구나. 네. 그래서 네네네. 진보라고 하나요? 네네. 한국에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사실 동성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많이 나누었었고 네네.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흔히 나오는 토픽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살 곳 어느 동네에서 사는 게 좋을까 또 어떤 직업으로 어디서 어떤 가족의 형태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행복할까라는 이야기를 아무래도 자주 나누게 됐었고 안 맞는 점들도 사실 있었어요. 이런 데서. 네. 네. 그런데 이런 거를 좀 많이 서로 맞춰가게 되더라고요. 그쵸. 왜냐하면 이런 거를 안 맞추다가 장기적인 만남을 갖게 되면 나중에 가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지점이 네, 생길 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예 저는 처음부터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주제라도 일부러 자주 이야기를 하고 네, 그래서 야 이제 뉴욕 된대라고 우리 다음 주에 갈까라고 그런 농담식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는 이야기를 많이 꺼내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사실 지금 옆에 그 애인분이 같이 나와 계세요. 방청을 하고 계신데 네.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데 눈에서 막 꿀이 막 떨어지네. 네, 참 부럽네요. 그냥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네, 거. 네. 그렇죠. 우리는 약간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고 우리는 그렇죠. 6년을 만나든 10년을 만나든 20년을 만나든 그냥 그냥 법적으로는 아무런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없는 남남에 그렇죠. 불과한데 맞아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생산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참 되게 부럽네요. 네. 그렇죠. 가족이 되는 어떤 그런 보호 장치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있고 없고의 차이가 확실히 이런 데서 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네네. 제도가 있었으면 우리 집 어떻게 살 건데 어디서 그 신혼부부 대출 이런 걸 받을 수 있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도 없고 우리는 그냥 뭐 별산도 못 하고 세액공제도 못 받고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세 분이 하는 팟캐스트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감사합니다. 네. 여기 저희에게 적어주신 이제 답변 키워드 중에 아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이도 키우고 싶은 생각 있으신가요? 이 점이 사실 네. 제가 지금 제 애인하고 네네. 나누었던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갭이 컸어요. 사실 아. 네. 저는 농담으로 제가 우리 4명 키우자라고 하면 이제 제 남자친구는 이거는 새로운 이별 방법이냐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었고 그래서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나는 그냥 큰 가족이 좋아서 그런 거다. 네. 복잡거리는 그렇죠. 예, 약간 그런 게 좋아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사실 처음에는 많이 안 좁혀졌었어요. 어떤 점에서 안 좁혀졌냐면 저는 아이를 키우고 싶었고 네. 제 남자친구는 강아지를 키우자. 반려동물, 강아지, 고양이 뭐가 됐던 반려동물을 키우자. 지금 아무리 미국에서는 전반적인 사회 인식이 좋아지고 또 그렇게 아까 법제화라고 말씀을 하셨죠. 저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들이 그렇죠. 생겼다 하더라도 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각보다 좁은 네. 공간 안에서는 분명히 우리도 힘들겠지만 우리의 가족이 될 아이가 받을 이제 그런 시선들이나 그런 불합리한 그런 불공평한 점들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것을 아이한테 하는 건 이건 이 아이가 선택하지 못한 그런 분위기, 운명 같은 건데 뜻하지 않은 미안함을 줄 수 있다. 네, 그거를 우리가 함부로 책임지지 못할 우리가 극복해줄 수 없는 일을 시작해버려도 괜찮을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한 번 가족이 되면
반려동물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물을 수가 없는 그런 그렇죠. 이야기예요. 그럼요. 이거는 그럼요. 한번 시작을 했으면 더 이상 내 인생은 나 혼자만이 아닌 내 가족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아무래도 분위기를 띠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로 다툰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많이 좁히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연애 초반에는 우리가 이걸 좁히지 못하면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들도 던졌었고 네. 어떻게든 그때는 약간 해결점을 찾기에 조금 급급해서 네네. 이거 우리 빨리 어떻게게 해결해야 된다. 네. 이 의견 잘 마치 좁혀야 수학 문제를 풀듯이 네네. 빨리 답을 갖고 와라. 난 4명을 키워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셨군요. 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어떤 점이 문제가 되고 어떤 점을 어떻게 헤쳐나갈까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점은 제가 만나는 이 친구는 그래 아이를 우리라면 키울 수 있겠다. 우리라면 같이 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바뀌었고 저는 네가 정말 네가 그리는 우리의 가족의 모습이 거기에 너와 나만 있다면 나는 그걸로도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저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두 사람 다 약간 한 발 물러난 그런 그림이어서 네. 이제 남은 거는 다른 먼저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살고 직업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어떻게 될지 네. 네, 일단 결혼부터 해야 되니까요. 사실 아이를 갖는다는 거는 약간 뭐 결혼이 사실 그냥 제도의 하나일 뿐이지만 네네. 그래도 아이를 갖는다는 거는 가족의 구성원을 추가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먼저 가족이라는 형태를 먼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그렇죠. 우선순위가 아닐까 해서 그런 이야기를 먼저 일단은 하고 있어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계신다니까 좀 멋있다. 되게 부럽고.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조금 더 힘든 점이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어디였죠? 대만이었나요? 네, 대만.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혼자 네. 막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혼자 박수를 치는 게 있어요. 너무 기분 좋을 때 이제 막 특히 이제 막 맨박스 에피소드 이런 거 들을 때 막 박수 혼자 엄청 치고 그러거든요. 리액션 부자시네요. 근데 그 이제 대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거 됐다 이거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거야라는 약간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됐던 되게 최근 얘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것도. 1년 됐나? 네. 그래서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될 겁니다.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인권 기본 정책 그 방향에 저희가 또 빠지고 그래서 좀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긴 한데 저희도 조만간이라는 생각을 언제나 갖고 있어야겠죠. 네, 그래야지 우리가 또 살지. 네. 지금까지 미국 사회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특수한 상황, 미국에 사는 한인 게이, 그리고 한인 사회, 미국의 한인 사회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도 들어보고 한국과 비교를 했을 때 어떻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그리고 또 연애를 하면서 결혼이 어떤 의미인지 아이가 어떤 의미인지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서 저희가 부럽다는 말 이외에는 사실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할 말도 없어요. 잘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개인적인 커밍아웃 이야기를 한번 좀 여쭙고자 합니다. 네. 혹시 뭐 가족들이나 아니면은 뭐 지인들에게 커밍아웃을 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1부 때 얘기해 주셨죠. 네네네. 아주 잠깐의 말씀을 이야기.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제 친구들은 다 아는 네. 제가 대학원 때 커밍아웃을 시작을 했으니까 20대 중반에 커밍아웃을 하기 시작했네요. 네. 그때 정체화가 끝났던 것 같아서 저도 디나이얼이 좀 길었던 그런 편에 속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 이제 뭐 친구 1명, 2명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사실 처음이 어렵더라고요. 네, 그럼요. 처음이 진짜 어렵습니다. 네, 제일 처음이 어려웠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괜찮아지다가 이제 작년에는 친누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친누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뭐 사실 저희가 에피소드들을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커밍아웃을 하는 것조차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정말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는 거기 때문에 좀 걱정을 하면서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받아줬어요. 오히려 이야기를 딱 했는데 저는 이제
친구들한테 커밍아웃을 많이 했었던 그런 네. 상황이어서 누나한테 네. 이야기할 네. 때는 약간 무덤덤하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누나가 장난으로 왜 만난 친구 안 보여주냐고 남자야 하면서 웃었는데 제가 대답을 안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누나가 메소드 연기하지 말고 빨리 제대로 얘기하라고. 근데 진짜 남자가 맞아서 이야기하기 힘들었다고 했더니 한 10분? 15분 정도 이야기가 없었어요. 누나가 아무 말도 없고 그냥 그때 맥주를 마시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랬었는데 그때 갑자기 펑펑 울더라고요 누나가. 그래서 누나 내가 안 우는데 왜 누나가 우냐고 지금 뭐라고 했더니 너 성격 소심한 거 아는데 그거를 평생 혼자 갖고 왔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미안해서 눈물이 난다고 누나가 거기서 혼자 펑펑 먹은. 근데 또 가족 눈물 보면 또 눈물 나잖아요. 그렇죠. 저도 막 부둥켜 안고 울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불과 작년 이야기고 이제 누나도 결혼을 했으니까 매형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바로 어제 이제 제 남자친구를 누나한테 인사를 시키고 왔거든요. 네. 그래서 매형분하고 4명이서 같이 밥을 먹고 왔는데 뭐 제 남자친구는 밥을 거의 못 먹게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턱이 없죠. 네. 그래서 원래 밥을 많이 먹는 친구인데 한 2젓가락 먹고 그냥 얼어 있더라고요. 네. 상상이 가네요. 네, 긴장을 많이 해서 그 자리는 어려운 자리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끝판왕인 부모님 커밍아웃.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삼식님이 선물해준 책을 이제 가지고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제 한국에 다음 주 정도까지 있게 되는데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책을 드리려고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여행 도중에 말씀드리는 건 약간 리스크가 조금 그래서 비행기는 같이 타고 돌아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다녀온 다음에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내년에 제가 한국에 나올 때 과연 같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모르죠 사실.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부모님이 모르듯이 부모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사실 힌트를 많이 드렸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2002 월드컵 때 가족이 열심히 축구 보고 있을 때도 TV 앞에서 십자수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누나도 모르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면 사실 저는 기회를 많이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누나가 그렇게 우는 걸 보고 정말 몰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냥 쟨 좀 다른 남자들처럼 거칠게 뛰는 건 아니구나. 약간 이렇게 받아들일 뿐이지. 왜냐면 저도 예전에 에피소드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께 저도 작년에 커밍아웃을 했거든요. 작년 4월에.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고등학교 때 분명히 제가 막 신호도 사인도 드린 것 같고 이랬는데 그쵸.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 당시에 혹시 지금아 너 신부가 될 생각이 없느냐. 근데 그 신부가 된다는 게 이 친구는 여자한테는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근데 공부는 하는 건 좋아하니까 그러면은 신부를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했지 거기에 넘어서 선택지 남자가 있다고 그죠. 그 남성을 좋아하는 게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선택지가 아예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질문을 했는데 이제 그때 그렇게 커밍아웃하고 나니까 왜 그런지 알겠다. 이제 그제서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중간에 또 다들 그러신가요? 중간에 떠보지 않으세요? 떠보죠. 엄청 떠보죠. 네. 전 이미 많이 떠봤죠. 그래서 그렇게 떠봤을 때도 저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지금 당장에 나는 이해하기 힘든데 사회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그래서 그게 한 3년 전 이야기인데 과연 이번에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실지 기대 반, 걱정 반이 돼 있습니다. 오히려 약간 무덤덤하게 그래 알고 있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언제 얘기 하나 했다. 정말 쉽게 해결하는 거잖아요. 미국은 그런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네, 그렇죠. 아니 우리 다 알고 있었다고 왜 여태까지 얘기 안 했냐고 그런 식의 커밍아웃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서는. 그런 게 이제 유리벽장이죠. 혼자 나오지 못하고 그렇죠. 남들 다 보고 있는데 근데 꺼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기다리시다가 이제서야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는 그런 게 미국은 또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계시니까 우리 아이가 게일까라는 생각. 그런 게 이제 자체를. 얼마나 이제 그거에 대해 알고 있냐
사전 정보가 있냐 맞아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고. 네. 그러면 그 부모님께서 혹시 미국에 사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두 분 다 이제 저랑 누나가 다 미국에서 태어나서요. 아, 한 13년, 14년 정도 두 분 다 공부를 하실 때 네. 네, 아, 거기서 그러셨군요. 이제 대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이제 박사과정까지 끝내실 때까지 다 오래 계셨죠. 그래서 오래 계셨는데 또 한국에 돌아오신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20년이 넘게 계셨기 때문에 이제 가끔 이제 미국 마인드인가 한국 마인드인가 떠볼 때를 보면 아무래도 한국에서 자라셔서 이제 좀 그런 게 더 강하시구나. 네, 아직은. 한국적인 그런 사고 방식이나 그런 마인드가 조금 더 강하신 것 같더라고요. 모쪼록 성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열심히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울면서 전화해도 미국이어서 시차 때문에 시간이 어찌 됐든 무조건 받을게요. 받으시는 걸로 무조건 받을게요. 네. 기다리겠습니다. 네네네. 좋은 소식 기다릴게요. 저희도 좋은 소식 정말 기다리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또 이제 출발을 페미니즘에서 했으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어떤 페미니즘 전반적인 동향, 흐름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뭐 학술적인 거야 찾아보면 되지만 이제 또 거기서 사시면서 피부로 느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느끼는 게 있으셨다면은 좀 뭐 사례라든지 뭐라든지 생각이라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까 장애인 인권 이야기했던 부분이랑 약간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네. 이제 흔히 저희가 말하는 트럼프 타워 앞에서 이제 여성분들이 시위를 하시는 걸 되게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자주 볼 수 있고 그런 전반적인 인식 자체는 확실하게 좋아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약간 혐오 발언이랑 혐오라는 것이 원래 존재했죠. 항상 이제 얼마큼 드러나냐 이제 음지했냐의 차이인데 그 혐오를 약간 해도 괜찮다는 분위기도 약간 생겨버렸어요. 그 대선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원래 우려했던 대로 그렇죠. 그게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말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말로 이어져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약간 더 싸우는 구조가 약간 많이 생기게 되고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좀 퇴보처럼 보일 수도 있겠네요. 한 발 뒤로 간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또 막상 저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사용하는 용어라든지 이제 그런 인식 같은 것들은 전반적으로 좋아진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반대쪽의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조금 더 가시화가 오히려 됐다 뿐이지. 그렇죠. 역으로 가시화가 됐다 뿐이지 전반적인 이야기는 여전히 그렇죠. 이제 흔히 저희 헐리우드 배우들이 이제 그쵸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뭐 슈퍼히어로, 닥터 스트레인지 이런 배우분들은 이제 남성 여성 같은 이제 연봉을 받지 않으면 영화를 찍지 않겠다 이제 이런 것들도 할리우드에 되게 많이 있었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다른 분들이 조금 더 가시화 운동을 비롯해서 조금 더 많은 페미니즘 그런 인권 운동을 해주셔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훨씬 더 좋아지고 있다고. 네, 괜찮네요. 그 트럼프 타워에서 시위를 하셨다고. 네, 어떤 시위를 하신 거죠? 페미니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위. 여성 인권에 대한 것들을 하는 전반적인. 그래서 그때 테마가 다르긴 한데 대부분의 큰 흐름은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여성 인권이라든지 결국은 임금 문제라든지 그런 제가 흔히 실제로 피부를 느끼고 있는 그런 그 이야기부터 여러 가지 주제들로 항상 자주 보여요. 멀칭이라고 하죠. 저희가 이제 행진하면서 그런 점이 많이 보여서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좋죠. 안 그래도 최근에 기사를 본 게 어디였죠? 벌몬트에서 트랜스젠더 분이 그 거버넌스 프라이머리를 이겼다고 그 기사를 봤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죠? 그러니까 버몬트 주지사 프라이머리 선거에서 거기서 트랜스젠더 여성분이 첫 트랜스젠더라고 첫 트랜스젠더 여성분이 하셨죠. 프라이머리 선거면 저긴가요? 경선인가요? 네, 맞아요. 사진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디 민주당이요, 공화당이요? 그거는 제가 찾아봐야 되겠네.
그것도 저도 잘 모르겠어서 그건 확실히 찾은 다음에 말씀드리는 걸로. 공화당에서 이긴 거면 데모크래시네요. 근데 아마 민주당인가요? 맞아요.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그런 자세 자체도 그렇더라고요. 공화당이면은 좀 되게 엄청난 반전. 엄청나겠죠, 진짜. 어쨌든 미국 사회도 물론 미국 사회 자체가 그 퍼블릭 웰페어 같은 사실 그게 잘 자리 잡혀 있진 않잖아요. 오바마 전 대통령 때부터 조금 더 막 이슈가 되기 시작해서 해놓고 다 폐기했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또 더 많은 미국 사회 내부에서 토론을 이끌어가긴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 그 포지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어쨌든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그런 뭐 자정작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런 것들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사회가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선두에 있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온 게 또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 하나 때문에 그것이 확 뒤로 간다거나 이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긴 하네요. 물론 뭐 틈을 조금 우려스럽긴 하지만 틈을 주긴 했지만. 자, 오늘 이렇게 먼 길 비행기까지 타고 오셔서 저희 방송을 한 2-3달 전부터 제가 미리 섭외를 막 물밑 작업을 했었죠. 나와주시라고. 그래서 오늘 나와주셨는데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돼서 한번 소감을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어떠셨나요? 나와 보시니까? 제가 원래 뭐 아이돌을 좋아했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별로. 네, 근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덕질을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흔히 성덕이라 그러죠. 성공한 덕후라고. 그래서 항상 이제 인터넷으로만 배웠던 세 분을 항상 이번에 뵙게 되어서 사실 저도 되게 좋았고요. 네. 뭐 다들 똑같이 말씀하시겠지만 처음이어서 이제 말을 하는 게 좀 서툴고 긴장되는 점은 있었는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들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었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프로에 사실 굉장히 사심이 섞인 발언이지만 그냥 나와서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이고요. 저희 사인 받아갈 거예요 지금 다. 근데 어쨌든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갈 길이 아직 좀 멀잖아요. 네, 많이 멀죠. 저희가 선두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꼴인도 꼴찌로 하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표현이다. 어떻게든 열심히 이렇게 작은 움직임들이 저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원의 말씀 드립니다. 약간 저 그런 반응이네요. 그 왜 이제 표가 없어서 그냥 경기장 바깥에 이제 콘서트 바깥에 있는데 저는 오빠랑 하늘 안에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좋아요. 막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 비슷한 느낌 맞습니다. 네. 본인 말투신가요? 아니요. 이거 실제로 서태지 공연장에서 MBC에서 인터뷰했던 장면이에요. 애기들 적고 장난입니다. 제 말투 아니에요. 오늘 정말 고대하던 방송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사실 요새 계속 퀴어 연작하면서 좀 힘든 내용도 많았고 그분들의 힘든 이야기를 듣는 게 사실 그렇게 마음이 가벼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녹록지는 않죠. 그래서 오랜만에 리액션 방송도 하고 댓글도 읽고 이렇게 포지님 뵙고 무거운 얘기도 하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하면서 좀 저희 나름대로 환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힘을 내서 퀴어 연작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체력 관리, 그러니까 정신적인 체력 관리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오늘 나와주신 보지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여행 잘 하시고 커밍아웃도 잘 하시고 성공하시고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 같이 할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